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 부동산 채널 181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유치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해설 13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고 집행권한을 얻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서 당초에 등기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될 때, 이런 경우에 가압류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자는 이 경매 과정에서 유치물을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그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해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치권에 대한 저의 전체 강의 목차는 마지막 슬라이드에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채권자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집행권한을 얻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이럴 경우에 부동산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공사업자는 이 부동산의 강제경매 절차에서 그 유치물을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취득을 했는데 그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별도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 때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자, 그러니까 공사업자는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사항을 도표로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강의 주제 중에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가 됐습니다. 그 후에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한을 얻어서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자는 얘기죠. 그 해답을 보시면 가압류를 한 후에 그 가압류권자가 소송 등으로 집행권한을 얻어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압류가 본압류에 포섭됨으로써 가압류 집행을 한 때에 본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압류를 한 때에 본압류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공사업자가 유치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한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을 때,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압류 시점에 본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가 본압류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가압류 시점에 본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가압류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그 본압류의 처분 금지효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이고
매각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 유치권으로, 그러니까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공사업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답을 찾겠습니다. 그 해답을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후에 채무자의 처분 행위는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에 의해서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분 행위란 부동산의 양도, 용익, 담보물건의 설정 등을 말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점유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처분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만 되어 있을 뿐 현실적인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가압류 이후의 점유 이전은 적법하다. 그래서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문제없이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압류 이후에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가압류권자가 별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럴 경우에 제3자가 그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가압류 이후에 취득한 유치권자는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처분 금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 이전과 같은, 그러니까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의 하나인 점유 이전은 처분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에게 가압류 이후의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강의 주제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알기 쉽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를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후에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한을 받아가지고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하면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압류가 본압류에 포섭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본압류의 효력이 가압류 등기 시점에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압류 시점에 본압류의 효력이 발생을 했고 본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 때문에 이 본압류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가압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압류권자가 별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가압류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가압류의 처분 금지 효력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자는 그 후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의 성립 요건 중의 하나인 점유 이전은 처분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처분 금지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래서 가압류 이후에 유치권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해설 13번째 강의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에 공사업자의 유치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 후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한을 얻어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을 때의 유치권자의 지위와 그렇지 않고 가압류권자가 별도의 매각 절차를 실행하지 않고 있을 때 유치권자의 지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유치권 제25강에서도 계속해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유치권, 법정지상권,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의를 해드린 유치권 이론 강의 목차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판례 해설 강의 목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치권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해설 13번째 강의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